오늘은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10월 23일 수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의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자 어저께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법 떨어졌죠. 1.31% 떨어졌지만 오늘 다시금 1.12%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어저께는 뭐 트럼프 관련주 빼고는 뭐 다 조정을 받고 뭐 그랬었는데 트럼프가 또 해리스를 앞서나 봐요. 미국의 지금 선거도 엄청난 열기가 불어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또 이러네. 자, 이러한 테두리에서 우리가 삼각 수렴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삼각 수렴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곡점이 확실히 올 겁니다. 이제는 뭐 상승 기반을 할 건지 하락 기반을 할 건지 어디에 둘 건지 이제는 뭐 점점 수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결정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상승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이제 하락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은요. 어떠한 특별한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 현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건 그리고 뭐 전쟁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조금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요. 한 8대2 정도.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상승의 무게추가 조금 더 높지 않는가. 그래 봐지는데 여러분들한테 괜한 희망 고문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말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매년 뭐 올해는 엄청 추워질 것이다 또는 엄청 더워질 것이다. 뭐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요. 기후 현상이 좀 이상하죠, 그죠? 아무래도 뭐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뭐 개발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지구의 오염 그래서 친환경이 대두가 되고 각각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올해도 뭐 사상 최고로 더울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뭐 사상 최고라고 말하기는 좋은데 어쨌든 많이 더웠고 올해 겨울은 뭐 작년보다 훨씬 더 추워질 거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이 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가 뭐 기상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북극에 남극에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봐왔던 여름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원래 뭐 겨울 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그죠? 이 테마가 불지 안 불지 근데 뭐 11월 5일날 대선 테마가 이루어지니까 현재까지는 뭐 미국 대선 테마가 제일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미국 대선 테마가 제일 셀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섞여서 이제 겨울 테마도 한 번씩 부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제가 이번에는 겨울 테마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0.93%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뭐 장이 어저께 뭐 대체적으로 다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저께 잠시 하락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올해도 뭐 쉽지 않았죠. 주식시장은 쉽지 않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안 좋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자, 2달 남았는데 우리가 또 뭐 올 한 해를 되돌아보자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태여한 그런 뭐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이제는 뭐 연말이니 연초니 뭐 그런 개념은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연말 되면 또 연말 분위기 낸다고 뭐 물론 뭐 한 번씩은 그걸 꼭 동떨어져서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한 번씩 즐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 삶의 집중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꼭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투자 몇 번 한두 번 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좌절하거나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요, 뭐 항상 우리가 그 겨울 하면은 뭐 보일러죠, 보일러. 근데 보일러 이 경동나비엔이 근래 가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 여름에 올 겨울은 많이 추워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경동나비엔이 예전엔 경동 보일러였죠. 이 경동 보일러였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팡팡 치솟아 버렸어요. 뭐 이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작년에도 11월부터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50% 조금 안 되는 한 4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벌써 한 80%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심하면 100%죠. 그래서 어떤 이 겨울 테마라는 게 뭐 불 때도 있고요, 오히려 뭐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부터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가스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도시가스 이 보급률에 따라서 이 경동나비엔, 그죠? 이 보일러, 가스 보일러도 있고 기름 보일러, 그리고 가스 온수기 등을 만듭니다. 기름 보일러도 같이 만들죠. 보일러는 다 같이 만드니까. 그래서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름은 뭐 늘 뭐 보급이 되는 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스는 배관, 그죠?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좀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교체,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 시점에서 이제 좀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보일러 교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한 10년에서 많이 쓰면, 진짜 많이 쓰면 20년까지 또 쓰긴 하는데 보통 10년이 보일러가 뭐 교체 주기라고 합니다. 물론 뭐 더 이상 쓸 수도 있습니다만 10년 주기인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그 10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뭐 좀 더 쓰시는 분도 계시고 덜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가스 보급률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교체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재작년에 교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실적은 주가는 올해 지금 현재 6월 달부터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죠. 지금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의 퍼는 15.26 정도가 됩니다. 15.26 정도가 되는데 업종포는 70.28. 지금 주가 대비 작년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15.26입니다. PBR은 2.17이고요. 배당은 좀 작네요. 1%가 안 되는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재무제표가 안 나오죠? 다운이 됐나요? 빨리 나와라.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에는 뭐 대략 1조 2천억 정도를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예상치가 1조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도 대략 한 200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실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요, 200억 정도 대략 늘어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죠? 이익이 늘어나니까 EPS의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5,700원에서 7,300원대로 이렇게 상승할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올해 연말에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올해 연말의 퍼는 지금 뭐 11.81 정도가 된다. 올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자, 그래도 11.81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16인데 올해 기준으로 실적 대비는 11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래도 지금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보시다시피. 자, 이러한 종목들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예측을 갖다가 감히 할 수가 없었는데 뭐 쉽지는 않죠. 우리 내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4,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400억대 이상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자, 근데 뭐 올해 3, 4분기 예상치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기업이 내놓은 예상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럼 지금 기왕에 저평가되었던 기업이 더 저평가가 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봉을 잠시 한번 볼까요? 예, 뭐 거의 뭐 지금 경동 나비엔, 예전에 경동 보일러는 거의 사상 최고액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사상 최고액. 그죠? 여러분들 뭐 2005년도에 그죠? 2,500원 했던 게 9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현재까지 한 2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꾸준히 보유를 하고 가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업이 실적에 동반해서 미리 이렇게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른 테마도 있습니다. 예, 다른 테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올바른 거냐,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은 뭐 사상 최고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는, 예단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도 사실은 저평가인 거는 맞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경동 나비엔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내가 지금 뭐 새로 또 진입을 한다,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 급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이 조정 구간이 나올 거예요. 곧 조정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 가지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투자 방식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4만 원대 또는 4, 5만 원대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분들, 예를 들어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알 수는 없죠. 4,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뭐 굉장히 작게 나온다든지 또 뭐 그 어닝 쇼크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하는데, 예상치에 기반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주가가 지금은 저평가다,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뭐 10만원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늘 겨울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었겠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주가가 6월 달에 급등을 했었네요. 그죠? 했었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겨울 하면요,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그죠? 늘어나니까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종목은 그죠? 그래서 뭐 해외 천연가스 뭐 생산자로부터 LNG를 도입을 해서 그죠? 국내에 발전사라든지 또는 뭐 전국 배관망의 탱크로리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배관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스가 공급이 되는 그런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한국가스공사가 아마 창원 통영이죠. 창원 통영 지역에 이 수소 복합 기지를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출을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그죠? 시험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수소는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소를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로. 근데 수소를 충전하는 시설이죠. 뭐 전기차 충전하듯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뭐 역전 주변, 그러니까 철도 주변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큰 차고지나 또는 지하철 곳곳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하철 환승센터 정도, 여기에 수소 충전 시설을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게 아마 2, 3년 전에 아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억으로는 선정이 되었다가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창원 통영 쪽에 이제 우리 그 시내버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시내버스가 대략 한 100대가 넘는 그런 버스를 수소차로, 아마 2030년까지일 겁니다. 2030년까지 수소차로 한 100대를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요, 시험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트럭이라든지 버스에 수소차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친환경
그런 버스를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전소라든지 각종 가스 배관들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 관련한 사업을 아마 2020년도인가요? 21년도에 선정되었죠. 그리고 지금 막 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신축, 그죠? 신축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택,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형 난방공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세종시라든지 그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양산, 경상남도 지역의 양산 물금지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물류센터입니까? 뭐 그런 지구라든지 각각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공단 같은 게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가스관을 전부 다 설치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공사를 한국가스공사가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 경기에 영향을 무조건 안 받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받는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얼만큼의 지금 주가가 한번 파동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또 뭐 전쟁하고 또 당연히 관련이 있죠. 예. 작년에는 실적은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뭐 44조를 매출했는데 44조를 매출해서 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얻었는데, 올해는 39조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기순 손실이 7,400억 나왔는데 올해는 이익을 8,200억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퍼 기준이 작년에는 손실이니까 없었는데 올해 실적, 예상 실적이 그대로 된다면 4.4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비대하고 크기 때문에 퍼 기준은 그래 높은 수준의 퍼를 기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포 자체도 아마 낮을 거예요. 그럼 4.4면은 뭐 적당한 지금 가격에, 그죠? 지금 가격에 올해 실적을 대비한 퍼라 그러면 적당한 지금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 이런 공기업들은요 전부 다 부채 비율이 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447%, 이건 의미가 없죠. 이 부채 비율은 전혀 의미가 없다. 물론 뭐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죠, 요금을 올린다든지 해서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겠지만, 우리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오랫동안 전기요금을 안 올렸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더 이상 이 한국전력공사를 그냥 던져 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어야 했고 지금 잘 올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업이, 그죠, 결손에 시달리는 그런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차츰 조금씩 올려줬으면 충격이 덜 할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 보니까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니까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이라도 올리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정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버스 요금을요 1,0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300원, 1,300원에서 1,350원, 그 다음 1,400원,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올리면 그래도 충격이 덜해요. 근데 여러분들 버스 요금이 만약에 1,3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충격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가격을 올려줘야 나중에 충격을 안 받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가격을 올리는 건 맞다. 물론 뭐 지출이 많아지니까 기분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가스공사, 전력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들은, 특히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부채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덜미를 잡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으면 좋다,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 분석에 대해서는 이 부채 비율을 고려해서 공기업들은 투자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가격선이면 거의 적전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물론 다른 테마, 전쟁이라든지 전쟁의 확산이라든지 또 연장이 된다든지 휴전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전쟁이 많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테마성을 타고 영향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몰고 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화면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 코스피에, 잠시만요, 이거 지금 클릭을
화면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화면이 움직이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라인을 한번 보면 지금 들으시는 분 그 라인에 그죠? 이때까지 차트가 변경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모르겠네. 됐습니다. 그냥 이 방송은 그냥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에 지금 뭐 화면이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또 안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아닌데. 아하, 이게 왜 이렇죠? 띡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만 지금 화면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실래요? 지금 이래 왜 이러지 갑자기? 아,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는. 근데 제 화면에는 왜 안 움직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화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도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잠시. 자, 어쨌든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가격대가 기본적 분석에서는 실적 관련해서는 뭐 적당한 가격이다. 그래서 뭐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른 테마의 구성 요소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상승과 하락을 기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딱 이만큼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또 의외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일전자. 여러분 신일전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신일전자. 예. 바로 선풍기지 않습니까? 선풍기.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선풍기가 무슨 겨울 테마주로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일전자는요, 선풍기뿐만 아니라 난방, 그죠? 난방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온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뭐 선풍기용 온열기든 뭐 이런 유사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신일전자가. 그래서 신일전자도 이 겨울 관련 테마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때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겨울에 아무래도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죠? 온열기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 신일전자는 지금 끊임없이 지금 박스권에서 갇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래서 이 박스권 탈출을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제품 개발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품은 계절별 특성이 있겠죠. 그죠? 여름과 겨울이라는. 그래서 작년에 겨울이 뭐 마이너스 1억을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올해 지금은 뭐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3,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익을 구현했는데 4, 4분기, 작년 3, 4분기와 4, 4분기 재무제표를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이 작년보다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일전자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이익을, 즉 당기순이익이 11억인데 이 1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98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빨리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 이 실적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제 바람은 혁신적인 신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그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제표가 이 회사가 뭐 망하겠다, 뭐 문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매출 대비 이익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예,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이 더 심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1%대 1% 정도밖에 당기순이익이 안 난다. 그래서 철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가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원가뿐만 아니라 관리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도, 판매비 및 관리비도 조금 아낄 수 있는, 그죠?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구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조금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바라는 만큼의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빨리 매출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 3천억대 매출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변동비 포지션보다는 고정비의 에서 나오는 이익 포지션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3천억대 매출이 나올 때 대략 한 못해도 그죠? 한 60억에서 100억대의 이익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뭐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나 뭐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할 필요는 예,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일반적으로 기업의 매출이 이 기업은 성장이 중요하다. 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어떤 기업, 무슨, 뭐, 대표님, 그럼 뭐, 우리가 매출이 뭐 상승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매출을, 기록을, 물론 매출을, 성장을 하면 이익도 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매출이 급선무가 아니라 경비를 아껴야 되는 게 더 원가를 줄여야 되는 게 더 급선무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마다 여러분들 무작정 매출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원가가 절감이 돼야 된다. 이 기준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고정비 포지션을 세이브하는 기준이 대략 한 1,50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이 폭이 커져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가율을 회피하기 힘들다 그러면,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매출을 올려서 고정비 포지션에서, 고정비는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포지션에서 나오는 이익의 증가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일전자는 아무래도 매출을 늘리려면 마케팅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제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다뤄봤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들쑥날쑥 굉장히 상승과 하락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최하점에서 최고점이 대략 한 10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이거는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주봉으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크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뭐 거의 지지선은 한 1200원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상승을 했을 때는 3,000원대 정도 목표를 지금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자, 떨어지면서 하방 경직이 오면서 박스권으로 옆에 소규모의 박스권으로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일전자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생뚱맞는데 이 파세코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파세코도 똑같습니다. 이 파세코는 뭐냐면 석유난로, 예? 그리고 산업용 열풍기 있죠. 석유 스토브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요. 이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 기업인 거죠. 신일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일전자하고. 그래서 파세코도 온열기 쪽도 만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방용 제품도, 예, 냉방기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난로라든지 열풍기 이런 게 들어가고 창문형 에어컨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로 이 거래를 누구하고 하느냐면 삼성전자라든지 한샘, 그리고 코웨이입니까? 코웨이 맞을 거예요. 코웨이라든지 이런 대기업하고요. OEM 방식을 통해서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매출이 주로 다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의 월마트에도 이렇게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석유난로를 월마트에 이렇게 납품을, 예,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세코와 신일전자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다. 근데 신일전자는 주로 이제 소비자를 상대를 하고요. 파세코는 주로 기업을 상대로 한다. 매출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나왔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파세코가 2,200억, 2,000억, 작년에 1,400억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천억대를 기록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매출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이게 세이브가 들어가면 최소한 1,600억대는 매출을 달성을 해야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 고정비 포지션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1,600억 이상은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올해도 볼까요? 280억, 380억,
반기가 대략 한 660억, 670억이에요. 그러면 1년치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한 1,300~400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정비 포지션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출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매출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열기라든지 냉방기 등이 판매가 저조합니다. 판매가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 파세코는 삼성전자라든지 각각의 OEM 방식으로 한샘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야 덩달아서 같이 오르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신일전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세이브가 되는데, 그 기업들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래 납품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세코는 올해는 아마도 물론 뭐 분기별 특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분기별. 작년에는 아무래도 3, 4분기에는 이익을 했지만 4, 4분기에는 또 손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손실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더 이 손실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은 물론 뭐 다른 테마를 타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2019년도부터요. 그죠? 다른 테마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이렇게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뭐 대부분이 실적을 보니까 이때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근데 이제는 실적 하락을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가가 다시금 2022년 초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그냥 이거는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은 또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이걸 손절해서 다른 종목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종목이 또 이익이 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흘러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서는 안 되겠고, 어쨌든 좀 물타기도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완화가 되고 좀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투자 방식이 맞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요, 한 종목이 제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파세코와 신일전자는 거의 유사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파세코는 기업 쪽에 주로 매출을 많이 하고 신일전자는 소비자 쪽으로 많이 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겨울철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겁니다. 회사 상호가요, 지역 난방공사라고 해요. 공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역 난방공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후에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좀 생소할 겁니다, 여러분. 자, 이 회사는요, 지역 난방사업, 그리고 지역 냉방사업, 그리고 전력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뭐 이런 구역형 또 집단 에너지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영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이죠, 파주에서 화성까지 말이죠, 국내 최대의 수도권 열수송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사실이 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열 생산이 가능을 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에너지 기업보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지역 난방공사 배관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기자재를 들여가지고요, 어떤 라인을 깐다든지 확보한다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깔 때는요, 국가에서 설치 보조금이 나와요. 우리 예전에 태양광 사업할 때 집집마다 이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 자체가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 보조금이요. 자,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설치를 해서 배관을 통해서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될까, 난방이라든지 냉방 사업을 할 때 얻어드는 수익은 또 별도로 자기들이 가져가고, 설치를 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예,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100% 다 주는 건 아닌데, 이 기업이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할 건데요, 이름이 지역 난방공사잖아요. 2010년도에 이렇게 상장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지역 난방공사라는 회사를. 자, 그런데 한번 기업을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익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섰습니다. 2022년도는 영업 손실이 났다가 작년에는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거 보세요. 매출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매출은 떨어졌는데 2022년도는 손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2023년도는 매출은 떨어졌지만 더 이익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뭐 2022년도는 어떤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손실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그 손실이 날 수는 있잖아요. 뭐 설치하고 그러니까. 근데 주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판관비라든지 경상 개발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다른 연도와 재무제표가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매출은 거의 뭐 2천억 정도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근데 이 2022년도에는 두 가지 경우겠죠. 첫 번째는 원가 절감에 성공하지 못했다. 원가 관리가 안 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원가 관리를 잘 해내서 영업이익으로 돌아섰다. 요거 하나와 2022년도는 경상 개발비, 뭐 어떤 제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설치비들이 돈이 많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많이 발생했지만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올해는요, 예상치가 매출은 작년보다 3천억 정도가 대략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은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떨어지고요. 당기순이익은 한 250억 정도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 4분기는 이익이 났지만 2, 4분기, 3, 4분기는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고, 2, 4분기에는 손실이 확정이 되었죠. 3, 4분기도 거의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부채 비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역난방공사, 공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많아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올해 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뭐 예상치만큼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예상되는 퍼가 3.40 정도가 됩니다. 3.40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 업종퍼는 없죠. 거의 뭐 물론 한국가스공사하고 뭐 비견될 수 있을란가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3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 정도가 적절한 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역난방공사 이 기업도 제가 예측하는 적절한 퍼가 4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뭐 상승과 하락의 어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까지 오늘 5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게 아무래도 겨울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동나비엔. 이 종목이 테마를 좀 많이 타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신일전자, 파세코까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는 과연 다른 테마 구성 요소하고 달리 올해는 이 겨울 테마들이 움직여서 단기간 급등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예측을 하기는 조금 예단하기는 쉽진 않지만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이제는 연말쯤에 이제 금융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테마가 각각 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겨울 테마 또는 연말에 배당 테마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고배당주를 위주로 해서 배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미리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나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중으로 빨리 이제 배당주로 11월 달이면 뭐 빠른 것도 아니죠. 그죠? 다음 방송은 배당주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어쨌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라면 미리 선점을 해서 저가에 매수를 한 후에 이러한 테마가 불 때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오는 뭐 그런 투자 방식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